들리시나요? 지금은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쿠 GPU 야무지게 써먹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민영입니다. 네, 제가 원래 주제는 만바라고 적혀 있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수학적인 내용도 많다 보니까 세미나보다는 모멘텀에 조금 적절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멘텀에서 발표하기로 했고 지금은 최근에 생긴 아이쿠 GPU를 여러 개가 부여가 됐는데 여러 개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웬만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중점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딥러닝을 하면서 학습을 하다 보면 LLM이 나오면서 모델들도 많이 커졌고 이제 그런 커진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제 싱글 GPU만 가지고는 이것들을 학습시키기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다시피 CUDA out of memory라는 에러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파이토치에서 싱글 GPU를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밑에 코드를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코드를 짜죠. 네, 이렇게 짜서 저희는 싱글 GPU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이 점점 커지고 데이터셋 크기 또한 계속 방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싱글 GPU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인 멀티 GPU를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멀티 GPU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크게 멀티 GPU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패러럴리즘, 두 번째는 이제 모델 패러럴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데이터랑 모델 이렇게 붙여진 이름에 따라서 데이터 패러렐리즘은 분, 데이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요. 모델은 모델을 GPU마다 각각 다르게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패러렐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가 많을 때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눠서 여러 GPU에 분배를 해준 다음 그 최종 업데이트 결과를 다시 모아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n개의 GPU에 나누어 연산하는 만큼 이 데이터를 분배하거나 그 연산한 값을 다시 모으기 위해 이제 동기화,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 과정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모델 패러렐리즘입니다. 모델이 너무 커서 한 GPU에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을 때 여러 GPU의 파라미터를 나누어 연산하는 방법인데 제가 최근에 GDSC 세미나에서 이제 라마 3 70빌리언을 돌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 라마3가 한 150기가 정도 됐는데 이 모델 패러렐리즘 방식을 사용해서 96기가에 어떻게든 넣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 그렇게 무거운 모델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델 패러렐리즘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과 텐서 패러렐리즘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방식은 모델을 레이어 단위로 쪼개서 여러 대의 GPU에 순차적 넣어준 다음 순차적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이고요. 텐서 패러렐리즘은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나누어 여러 GPU에서 연산을 하고 결과를 콘캐트네이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텐서 패러렐리즘이 여러 GPU에 나눈 뒤 동시에 웨이트 매트릭스를 멀티플리케이션해서 포워드를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패러렐리즘과 데이터 패러렐리즘을 가볍게 비교를 하면 데이터 패러렐리즘은 데이터가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분배하고 연산이 진행된 다음 그걸 다시 모을 때 이 정도의 동기화가 필요한데 모델 패러렐리즘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의 경우 레이어를 쪼개서 계속 순차적으로 GPU마다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동기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도 DP나 DDP처럼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식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에 관한 건데요. 이제 GPU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이제 GPU 사이의 통신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간단한 방식은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으로 중간을 매개하는 이런 마스터 GPU가 없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그냥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포인트 포인트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산학습에서는 이제 콜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식을 해서 그룹의 모든 프로세스에 걸친 통신을 허용해서 이제 허용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 샌더와 멀티플 리시버가 있겠죠.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보내고 여러 대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동기화를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산학습에서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이 사용되다 보니까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의 이 6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식은 올 리듀스 방식입니다. 이제 모든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모든 텐서들의 결과를 모든 랭크, 여기서 말하는 랭크라는 거는 지금으로선 간단하게 그냥 GPU 하나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랭크 0은 뭐 GPU 0이고 랭크 1은 GPU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든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텐서, 이 텐서들이 결국 어떤 연산을 거쳐서 결과를 내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모든 GPU에 전달을 해주는 방식이 올 리듀스 방식입니다. 올 리듀스 방식은 이 여러 가지의 텐서들을 합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냥 가볍게 콘캐트네이션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최대값 맥스를 가져올 수도 있고 최소값 민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인데 여기 D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소문자고요. 파이토치에서 쓸 때는 디스트 브로드캐스트, 파라미터로는 텐서 SRC 그룹을 사용해서 이걸 사용하면 이제 SRC의 텐서를 모든 프로세스의 텐서에다가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PU 0에 있는 그 텐서를 모든 GPU에 보내기 위해서 이 디스트 브로드캐스트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리듀스 방식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올 리듀스 방식으로 모든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텐서를 모든 랭크에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리듀스는 모든 랭크가 아니라 이제 특정 여기서는 DST라고 하죠. DST 프로세스의 텐서를 DST 프로세스의 텐서에 저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개의 텐서를 하나로 모으는 거기 때문에 뭐 콘캐트네이션을 할 수 있고 민맥스 할 수 있고 썸을 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겟더입니다. 겟더는 이제 모든 프로세스의 텐서를 이제 특정 GPU의 텐서로 복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올 겟더의 경우에는 리듀스랑 올 리듀스 차이와 같이 모든 프로세스의 텐서를 이제 모든 프로세스로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리어라는 건데요. 이거가 약간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아무래도 멀티 GPU 연산을 하다 보니까 GPU끼리의 결과를 내는 속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속도를 이래서 어떤 한 GPU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쌓여있는 메모리가 커지는 단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디스티션 베리어를 사용해서 그룹 내 모든 프로세스가 이 함수에 진입할 때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막는 역할을 이 함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통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린 DP랑 DDP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DP는 아까 전에 말했던 데이터 패러렐리즘의 개념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각 GPU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전송하여 멀티 GPU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스터 GPU, 여기서는 GPU 1번이죠. GPU 1번이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리고 어떤 로스를 얻게 되면 그 로스를 하나로 취합하는 거 이렇게 GPU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DP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DP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아니, 딥러닝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이죠. 포워드 과정과 백워드 과정이 있는데 이 포워드 과정은 총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P에서는. 그래서 스캐터 방식은 마스터 GPU에 올라온 데이터 배치를 나눈 뒤 다른 GPU에 한 번에 전송하는 거고 여기 왼쪽 위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게 스캐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플리케이트라고 해서 마스터 GPU에 올라와 있는 파라미터를 다른 GPU에 각각 다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워드로 이제 각 GPU에서 이제 파라미터와 데이터를 모두 전송받았으니까 각 GPU에서 포워드를 사용해서 로짓을 계산하는 게 포워드 과정. 마지막 겟덜은 이 로짓을 모든 GPU에서 다 구했으면 이제 그걸 하나로 모아야겠죠. 그래서 그 겟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포워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시각적인 설명은 이전 페이지에 있는 이 포워드 이 네 가지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과정을 이제 단순히 그냥 토치로 구현을 해본다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워드 과정인데 이제 백워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포워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모델을 최적화하는 이 과정이 백워드 과정이죠. 그래서 백워드 과정도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스캐터, 두 번째는 백워드, 세 번째는 리듀스, 네 번째는 업데이트입니다. 스캐터 과정에는 마스터 GPU에서 계산된 로스를 다른 GPU들에 한 번에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포워드 과정에서 로직들을 하나로 겟더를 했죠. 이 얻은 거를 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 GPU에서 이 로짓을 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 로스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로스를 다른 GPU들을 한 번에 전송하는 게 스캐터고요. 그다음 백워드는 각 GPU는 원래 싱글 GPU를 받은 것처럼 전달받은 로스를 사용하여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듀스 과정을 거쳐서 그레디언트를 마스터 GPU로 다시 모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뭐 민을 해줄 수도 있고 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과정으로 이제 마스터 GPU에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네 그래서 이제 마스터 GPU에 있는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고 다시 다음 포워드 과정을 거칠 때 리플리케이트에서 그 마스터 GPU의 그레디언트로 학습된 다른 모델이 다시 전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모델로 학습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 GPU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GPU에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스를 마스터 GPU에서 단독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 원인을 이제 뭐 로스를 각자 계산해서 올려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방식이 파이썬에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DP는 멀티 스레드 방식인데 파이썬에는 GLI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하나가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자원을 컨트롤하도록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파이썬에서 멀티 스레드를 쓰면은 이제 어떠한 트릭 방식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는 파이썬에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을 계속 모든 디바이스로 계속 복제를 해야 하는데 아까 포워드 과정에서 리플리케이트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볼 리듀스 방식을 사용해서 해결하자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듀스를 수행한 뒤에 계산된 결과를 모든 디바이스에 복사를 하고 각 GPU에서 스텝을 진행할 수 있다면 굳이 복제를 해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듀스 브로드캐스트 방식, 두 번째는 올투올 방식, 세 번째는 링 올 리듀스 방식인데 이 링 올 리듀스를 DDP에서 채택해서 이제 DDP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리듀스 브로드캐스트 방법은 연산들을 하나의 마스터 GPU를 보낸 다음에 연산을 완료한 후 각 GPU에 연산될 결과값을 보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로스면 로스겠죠.
로스를 이렇게 합한 다음에 이것들을 보내주면 각자의 GPU에서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올투올 방식인데 그 전에 이 리듀스 브로드캐스트 방식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 프로세스의 부하가 크게 오겠죠. GPU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걸 마스터 GPU가 중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터 프로세스가 너무 큰 부하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릴 수 있는 배치 사이즈의 양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모든 디바이스가 개별 통신을 하여 각각의 값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GPU가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4개가 4개 다른 4개에 대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리듀스 방식으로 이렇게 썸을 해서 각각의 값을 더해서 모든 GPU가 이 값을 갖게 만드는 건데 이 방식도 문제는 이제 N개의 장비가 있으면 각각 개별 통신을 하면 이제 대략 N제곱 개의 연산이 필요하겠죠. 이런 점의 문제가 올투올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모두 해결한 방식 중 하나인데 이게 오타가 났는데 링 올 리듀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링의 형태로 프로세스들이 결과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파라미터 서버가 없이 각 GPU를 순회하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DDP에 사용되는 만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값들을 P개의 청크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프로세스가 뭐 1번이면 첫 번째 청크를, 2번이면 두 번째 청크를 이런 식으로 다음 프로세스에 그걸 링의 형태로 넘겨주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프로세스 2는 프로세스 1의 청크, 첫 번째 청크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청크를 받았으면 그 청크를 합산한 다음에 프로세스 2는 프로세스 3에 그 합산한 청크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세스 3에 보내진 청크는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에 각각 연산된 청크 1의 합이 전달이 되겠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프로세스 1에는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프로세스 4에서 얻게 된 이 값을 프로세스 1이 결국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리듀스는 이 값을 모든 GPU에 전달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한 번만 더 반복을 하면 모든 GPU에서 이걸 갖게 되겠죠. 이 방식을 사용해서 링 올 리듀스 방식은 이런 방식을 링 올 리듀스 방식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방법이 DDP, 그러니까 Distributed Data Parallel이라는 방식인데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쭉 설명드렸던 기존의 데이터 패러럴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고 이제 올 리듀스를 사용함으로써 아까 전에는 이제 마스터 프로세스가 모두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그런 방식이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멀티 스레드의 한계점을 멀티 스레드가 아닌 멀티 프로세스 모듈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GPU에 모델을 올려주고 모델의 데이터를 스캐터한 다음에 포워드 수행하고 백워드 수행하고 그레디언트까지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올 리듀스를 통해 공유를 해주고 이 공유를 해주면 같은 그레디언트 값을 갖게 되겠죠. 이것을 활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패러럴에는 이제 백엔드라는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루, 두 번째는 NCCL, 세 번째는 MPI가 있는데 이제 글루 방식은 사실상 안 쓰실 것 같은데 이제 CPU 트레이닝 시 사용하기 좋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GPU가 있는데 CPU랑 뭐 연동되어 연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글루 방식을 쓰시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GPU랑 CPU 사이에 이 통신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GPU 내에서만 연산을 하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NCCL 방식을 사용해서 어, 수다 텐서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이 DDP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PI는 고성능 컴퓨팅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아직까지 써본 적이 없어서 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DDP의 설명이 약간 부족한 거는 뒤에 코드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패러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의 제일 큰 장점은 굉장히 코드 짜기 간편하다는 건데 기존에 있던 모든 코드에다가 그 모델은 nn.data parallel 모델 이거 딱 한 코드만 추가를 해주면 이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DP 방식은 이 방식 말고 코드를 설명을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DDP 방식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파이토치에서 DDP Distributed Data Paralle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조금 코드를 덜 사용해서 DDP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DDP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 앞서서 가볍게 워드 사이즈와 랭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워드 사이즈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 그러니까 분산 학습에 사용되는 GPU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랭크는 그 각 GPU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고유 아이디가 필요하잖아요. 그 고유 아이디를 랭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좀 깨졌네요. 그래서 어 이제 DDP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nit 프로세스 그룹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제 얘는 프로세스 그룹을 초기화 시켜주고 모든 프로세스가 마스터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동일한 주소와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통신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깨졌는데 파라미터로 총 4개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 백엔드는 아까 전에 통신 방법, 지금 NCCL 썼죠? NCCL 방식을 쓰겠다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init 메서드는 이제 말씀드렸던 주소와 포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랭크랑 워드 사이즈 파라미터에는 각각 랭크와 워드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샘플러인데요. 얘는 DDP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샘플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에 균일하게 데이터가 배분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코드가 간단하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로더의 이 샘플러 부분에 디스트 샘플러를 사용하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아셔야 하는 게 이제 배치 사이즈가 기존에 뭐 내가 128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의 GPU에 16밖에 못 올려서 그걸 8개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배치 사이즈에 128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128 나누기 8을 한 16 값을 넣어서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핀 메모리 툴은 웬만해서 그러니까 이 분산학습 방식에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DP인데 이 모델을 이제 DDP에 모델을 래핑하고 랭크도 전달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랭크를 디바이스 IDS에 넣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스캐터 등의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그냥 이렇게 디바이스 DDP에 태워주시기만 하면은 얘가 DDP가 가능한 모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DDP 과정은 학습이 가능한 것만 래핑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퍼런스 과정을 하고 싶은데 DDP로 묶고 싶다라고 하면 에러가 뜨기 때문에 무조건 학습이 가능한 모델만 DDP에 넣어 주셔야 된다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mp.spawn인데 얘는 이제 DDP를 실행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워커는 뭐 예를 들어 트레인하는 코드를 쓰고 싶으면 메인 워커 대신 트레인 넣어주시면 되고 뭐 메인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으면 메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mp.spawn을 하면 DDP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DDP 방식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하나로 모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클립이 있는데 만약에 클립의 배치 사이즈가 1024인데 저희가 뭐 8개로 나눠서 128씩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 포워드 연산은 128개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 128개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랑은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구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포워드 내에서도 이 올 리듀스랑 올 게더를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블립이라는 모델의 코드에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과정에서 이 결과값을 텐서 게더 올 게더를 해서 모아주고 이걸 리턴을 해주면 1024를 8개 독립적으로 128개가 아니라 이들을
합산한 것들을 얘가 연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걸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백워드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자체적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백워드 연산이 가능하게 이렇게 짜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블립2 코드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발표를 이제 1기 OB이신 이제 지동환님께 보여드리니까 파이토치 라이트닝이랑 허깅 페이스에서 지원해준 어셀러레이트 이 두 개를 꼭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이 꼭 이거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이 부분까지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전에 DDP 방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복잡한 것을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셀러레이트는 이렇게 PIP를 통해서 인스톨을 받고 선언을 해준 다음에 이 트레인 데이터 로더에 프리페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로스 백워드를 원래 해주지만 그거 대신에 어셀러레이터 백워드만 해주면 얘가 자동으로 분산 학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얘는 더 간단한 게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다운받고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 코드를 보시면 리트 모델이나 엠리스트 데이터 모듈 이런 것도 다 파이토치 라이트닝으로 어떻게 모델과 데이터 로더가 다운받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트레이너를 임포트해서 이 GPUS에 사용할 GPU들을 입력해주고 스트래터지에 어떤 분산학습 방식을 사용해줄 건지만 넣어주면 얘가 자동으로 분산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GPU스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거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GPU를 사용해주겠다는 거고요. 스트래터지에 DDP를 넣은 거는 이제 DDP 방식을 사용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 5-6개의 코드를 추가해줘야 하는 DDP 방식과 아니, DDP 모듈과 다르게 얘는 이제 이렇게 2줄 그다음에 어셀러레이트 같은 경우는 또 허깅 페이스 많이 쓰시니까 얘를 쓰면은 뭐 가볍게 한 3줄 이 정도만 되면 이제 분산학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밑에 것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에 좀 있으면 캐글이 있는데 아니 캐글이 아니라 아이쿠톤이 있는데 그 캐글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